예,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 김동훈 님이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은 인력 쥐어짜기로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던 코스트코에서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고인의 죽음 이후 코스트코 사측의 대응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인 왜곡과 유족 모독, 언론 인터뷰 통제, 직원들의 진술에 사측의 변호사가 동석하여 압박하는 등의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6일이면 고인이 사망한 지 49제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유족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른도 되지 않는 청년의 생목숨이 끊겼는데 대체 코스트코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도 오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나신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님, 폭염 속에서 무거운 대형 소품 카트 20개를 한꺼번에 밀고 다니면서 3시간 연속 일하고 하루에 4만 보나 그 무거운 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코스트코의 그 대단한 제도와 근무 환경 덕분에 3시간 만에 주어지는 15분의 휴식 시간, 그런데 가는 데만 10분 걸리는 곳에 휴게실이 있고 제대로 된 냉반 장치도 없었고 시원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코스트코의 그 대단한 제도와 환경 덕분에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서 조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폭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이은 폭염에 달궈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26km 43,000보를 걸으며 그 크고 무거운 철책 카트를 20대씩 밀고 다니는 중노동은 29세의 청년 노동자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인 왜곡 책임의 피 조민수 대표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근무 중 상암한 동호회 친형 김동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호는 6월 19일 탈수와 온열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주차장 한켠에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CCTV 기록에 동호회 생전 마지막 모습은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사용하는 조그만 의자를 직접 들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동호가 사망한 6월 19일 하남 덕풍동의 최고 기온은 35도였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은 다른 야외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과 달리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와류를 만들어 바람의 통로를 차단하고 공기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주차장의 3면은 태양열과 자외선 그리고 주차된 800여 대의 90도를 넘나드는 차량 엔진열과 매연을 그대로 흡수해 복사열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내부 온도는 실내 온도보다 월등히 상승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롯데마트, 이마트, 하남 스타필드와 같은 다른 마트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에어컨이나 공기순환 장치가 수시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절전을 위해 상시 가동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 제공은커녕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이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조민수가 찾아와 동호 원래 아프지 않았냐? 원래 질병이 있지 않았냐?
식으로 직원분들께 추궁했답니다. 이게 지금 당신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 날씨, 그딴 환경에서 일하면 없던 병도 생기는 곳이 코스트코 하남점입니다. 당신들이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보십시오. 최근 코스트코에서 실시한 정기 검진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건강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강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동호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자살을 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는데 근원지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미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 이족에게 할 말이 없다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두려우면 주차 부사 직원분들이 노동청 관계자분들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형 로펌인 김현장을 선임하여 동석시켰습니까? 추후에 왜 선임계에 사측에서 임의로 직원의 이름을 기재해서 진술하도록 시켰습니까? 왜 김현장 변호사가 직원들 동의 없이 진술 과정에 입회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은폐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떳떳하다면 왜 그 많은 수임료까지 지불하면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차장 한켠에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동호는 미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조만간 비자 인터뷰도 진행 예정이었고 빠르면 올해 12월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자기의 꿈을 펼치기 직전 이런 일이 발생하여 형으로서 동호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동호를 살리려고 애쓰신 의사 선생님께서 동호에게 응급처치 도중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동호가 손으로 교수님의 옷깃을 잡았고 몸을 일으키며 일어나려고 했답니다. 삶의 의지가 정말 강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동호가 사망한 지 44일이 지났고 미국 코스트코 본사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조민수 대표, 김연경 부사장, 이미정 점장을 비롯해 코스트코는 여전히 할 말이 없습니까?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봉점과 비교했을 때 하남점은 30%나 감소한 근무 인력을 쥐어짜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도 하남점이 더 큽니다. 동호가 사망하고 나서야 순환잔치와 냉풍기를 가동하고 물을 비치하는 보여주기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이 상황을 책임 회피로 모면하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 동생, 동호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부디 동호를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이 사건을 책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코스트코